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1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오늘 기사를 좀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기사를 쭉 보도록 하고, 그리고 차트, 다우, 코스피, 그리고 금 차트, 비트코인 차트, 비트 도미넌스, 리플 차트까지 보고, 그다음 차트 의견도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 의견 주셔서 같이 이제 그 부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Q&A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이스트지님이 기사 이제 올려주신 거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주식에서만 7천조 이상이 빠졌고 장기적으로는 국영의 자금, 자산시장의 10%가 빠질 것이라는 기사도 본 듯합니다. 투자시장의 폭락은 금융권의 부실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주식 이후 부동산 시장도 타격이 올 것 같네요. 부실 손실을 본 금융권이 대출자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모두 이번 위기를 잘 이겨내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또 이제 밑에 댓글로 또 하나 의견을 주셨는데, 비트가 급락했네요. 단기간에 급등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만약 급등한다면 주식이나 다른 쪽에서 나온 자금이 들어오면서 큰 손바뀜이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올려주신 기사를 잠깐 보면, 중국 은행들 신종 코로나로 설상가상, 부실 대출 급증 우려가 된다. 라는 기사고, 우선 이제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전망이 3.8에서 4%로 내려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오전에 아침에 나왔습니다. 페드에서 이제 금리를 원래 이제 18일에 발표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당겨서 오늘 금리 인하 발표도 하고 거기 이제 양적 완화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 기사는 잠시 뒤에 같이 또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무천노사님이 올려주신 기사인데요. 유럽의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향후 각종 은행이나 송금 서비스가 힘들어지고 리플이나 스텔라의 역할도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 것이라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올려주신 기사를 보면 블록 미디어 기사고요. 이탈리아 적십자 코로나 바이러스 대항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뭐 크진 않아요. 받는 금액은 모금액은 1만 유로, 1,300만 원 규모로 이제 의료 장비를 구입을 위해 쓰일 예정인데 뭐 이거는 이제 금액의 어떤 의미를 두기보다는 좀 상징적인 그런 부분에 이제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기부금을 이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기부금이 이제 어떻게 전달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의미를 좀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이제 기사 올려주신 거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도담도담님이 올려주신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 공유합니다. 이란 IMF의 긴급자금 요청의 건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고, 올려주신 기사를 보면요. 이란 코로나19 확진 10,000명 넘어 IMF의 긴급자금 6조 원을 요청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6조 원이라고 하면 뭐 큰 금액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이렇게 이란이라든가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약간 이런 반미 친중 국가들 같은 경우에 외환 보유금이 바닥이 났다.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원유, 이란 같은 경우 이제 원유 가격이 이번에 또 떨어지고 원유 수출도 원활히 제대로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것 같은 이런 돈이 국가에서 이제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IMF 요청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처음에 봤던 그 중국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뭐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아니면 국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풀고 있는데 뭐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추경을 통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어디까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제 경제 상황을 다시 이제 부양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다음 이제 올려주신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로님이 올려주신 기사고요. 지금 이제 관련된 기사를 많이 올려주셨어요. 이뮤찬님도 미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하고 7천억 달러 양적 완화 발표를 했다. 짜로님도 같은 기사 올려주셨고, 또 이제 CJ님이 관련된 이야기를 해줬고, 보리스 존슨, 죄송합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님도 관련된 기사를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 같이 잠시 뒤에 이제 보기로 하고, 먼저 CJ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지금 이제 금리를 0에서 이제 0.25% 포인트로
금리를 이제 낮췄습니다. 오늘 이제 전격 인하를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양적 완화까지 7천억 달러 양적 완화를 한다. 국채 5천억 그리고 MBS 2천억. 은행들이 90일간 0.25% 기준금리로 돈을 조달하게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중은행들의 이 지급준비율을 0으로 낮춥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 연준에서 돈을 빌릴 때 따로 이런 준비금 필요 없이 그냥 대출 100%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세계 5개 중앙은행 캐나다, 영국, 일본, ECB, 스위스와 협업해서 달러 공급이 부족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기사 아까 이제 임유찬님하고 올려주신 기사도 이제 같이 잠깐 보면 기사 내용을 잠깐 볼게요. 미 연준 금리 제로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다. 7천억 불 양적 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FOMC 회의 18일에 있을 그 FOMC 회의에서 뭐 0.75%할 거냐, 1%할 거냐 이걸 가지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빠르게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 지금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 보면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또 하지 않았나. 이번 달 초에 0.5%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도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양적 완화도 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뭐 리플이라든가 그리고 암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 채굴을 통해서 또는 뭐 매달 15개씩 리플 같은 경우는 XRP를 매달 뭐 15개씩 풀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죠. 리플이 가격이 못 오르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 그 XRP가 가격이 못 오르는 이유는 리플사에서 매달 15개씩 물량을 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지금 7천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뭐 825조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돈을 시중에 돈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갖고 뭐 국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회사채까지 뭐 매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채권자인 페드 그리고 채무자인 뭐 미 정부라고 하면 미 정부가 다른 나라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뭐 기업들 정상적인 어떤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서 그 기업들로부터 미국 국채를 판매하고 거기서 이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그런 데서는 다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건 다시 이제 페드밖에 없고 페드에서 그러니까 가장 큰 채권자한테 계속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됐다. 그리고 그 돈의 이제 규모도 계속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법정화폐, 달러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법정화폐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런 돈들이 과연 가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와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XRP 포함해서요.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게 진짜 스캠인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법정화폐 이렇게 거의 뭐 제한 없이 풀리고 있는 이런 법정화폐야말로 진짜 스캠이 아닐까. 물론 지금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순간 야 이렇게 돈을 계속해서 그냥 무한히 풀어낸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이제 가치가 진짜 있는 거냐라는 의심이 대중들이 그 인지하는 순간에는 가격은 이미 반영이 돼서 지금 위치에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봤고요. 뭐 지금 이걸로 이렇게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스닥 선물이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코스피도 같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차트를 보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우지수 작년 죄송합니다. 지난주 주말에 9.36% 크게 이제 반등을 해줬습니다. 1985포인트 상승을 해줬는데 미국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죠.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자리를 우선은 종가에서 지켜줬어요. 지금 이제 월봉에서 보시면 물론 이제 주봉은 아닌데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50월선 지나가는 자리 그리고 지난 이 채널 상단 라인이 22,8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자리 위에서 일단은 종가가 마감이 됐습니다. 주봉이 마감이 됐고 월봉이 이제 여기서 마감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2008년도 그리고 1929년도를 움직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20월선 깨고 내려와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되기 전에 50월선까지는 일단은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50월선 터치하고 반등을 해서 이 20월선에서 다시 저항으로 작용돼서 추가적으로 채널 바닥까지 빠진다. 그리고 아니면 뭐죠? 2008년도에는 이런 채널 중심까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A파가 마무리가 되고 B파 상승, B파 상승이 온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위치는 지금 이 추세선 그린 그리고 20월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한 26,000포인트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기간, 이 주식이 증시가 반등하는 이 기간이 뭐 몇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2008년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때는 한 3달 정도 이렇게 이제 50월선 터치는 안 했어요. 터치는 안 하고 우선 이제 50월선 닫고 이렇게 3달 정도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빠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이제 120월선에서 또 한번 반등이 나왔고 그 이후에 채널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럼 이제 지금 위치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두세 달 정도는 시간을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한 상반기 정도 지금 이제 금리 인하하고 또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해주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한 26,000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와주는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코로나도 어느 정도 만약에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코로나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이제 증시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이제 여기에 더해서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지금 이제 상승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 이후의 흐름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이 이후의 흐름은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들 같이 올해 뭐 상반기까지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증시가 다시 조정을 받을 때 암호화폐도 이 조정을 받는 거죠. 조정을 받는데 그 암호화폐 조정 같은 경우는 다시 재상승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지금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법정화폐 유동성 공급하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 이제 해결책은 암호화폐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증시가 충분히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려면 암호화폐는 그때는 지금 증시랑 약간 연동돼서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때는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포함해서 암호화폐는 약간 상승 국면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증시가 빠졌을 때 그리고 그 유동성을 가지고 증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볼게요. 조금 더 이제 하락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금리 인하 발표하면서 기대감에 살짝 이제 올라와서 상승을 해주다가 지금 나스닥 선물 빠지면서 같이 동반해서 지금 이제 1.34% 이제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시장에서는 걱정을 할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야, 금리나 뭐 제로 금리까지 갔는데도 이거 증시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차트상으로는 물론 바로 여기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바로 여기서 빠진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제로금리 그리고 아까 양적 완화 이런 게 하나도 이제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진짜 최악의 어떤 상황이다. 경제 상황이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선은 반등을 해줄 거다. 근데 지금 대중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이제 이 증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이 공급이 됐으니까 반등을 기대하고 뭐 선물 옵션 시장에서 콜 쪽으로 자금이 몰렸다든가 이런 레버리지 상품에 돈이 이제 몰리다 보면 여기서 그런 물량들을 소화시키고 올려주더라도 올려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볼게요. 원달러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달러당 이제 1220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1223원을 넘어가면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갈 거다. 그리고 1223원을 넘어갔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때는 이제 다우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올라가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지금 반등을 해줬을 때 만약에 코스피를 본다라고 하면 그 월봉에서
120원선이 지나가는 자리, 그리고 채널의 중심, 이 채널 중심 한 1950포인트, 뭐 2000포인트 근처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원달러가 이 1223원을 넘어가게 되면 미국 다우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뭐 26,0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그 상황에서도 코스피는 이 하락 국면에서 다시 좀 반등을 못 해주는, 2000포인트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다우가 빠질 때 그때 같이 또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달러가 만약에 그렇게 이제 흘러간다라고 하면요. 물론 이제 원달러가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면 그때는 코스피도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스당 1548달러로 현재는 이제 한 2%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그 전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렇게 쭉 하락을 해서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지금 노란색 그 고점과 고점 연결한 그 추세선에서 간신히 지지를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특이한 점이 보통 증시가 하락할 때 증시에서 나온 자금들이 안전자산이라고 판단하는 금이라든가 이런 실물자산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지금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금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월달 대비해서 본다라고 하면 1월달 대비해서 1월 딱 2일 기준으로 뭐 현재 위치와 거의 동일한 위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월 달부터 올라왔다가 상승해줬다가 다시 하락해서 제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주식시장보다는 그나마 이제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증시 빠진 것에 대비해서는 그만 생각했던 것만큼 상승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산들이 다 하락하고 있는데 부동산도 뭐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강남 부동산도 뭐 5억까지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든 자산이 어떻게 다 하락을 할 수 있을까? 돈을 이렇게 이제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돈을 계속해서 푸는데 자산 시장이 계속해서 그럼 하락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유동성을 이렇게 공급해서 자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법정화폐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 이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그냥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겠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떤 식으로 이제 움직여질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정화폐는 급격히 이제 0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모든 자산은 오히려 반대로, 지금 현상과는 오히려 반대로 모든 자산들은 급등하는 주식, 부동산, 그러니까 그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자산들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반대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이제 풀고 있으니까 반대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모든 자산이 빠진다. 이거는 오히려 페이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진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겠다. 결국에 빠지는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뭐 회사채 매입부터 해서 증시에도 돈을 쏟아부으면서 증시를 받친다. 인위적으로 받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모든 자산들을 정리를 해서 빨리 현금화 시켜라. 현금화를 빨리빨리 시켜라. 이렇게 또 오히려 보이게끔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 결정을 펼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진짜 갈지 그렇게 안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뭐 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현금도 보유하고 일정 부분 만약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갔을 때 우리가 그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일정 부분 또 이제 갖고 있어야지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쪽으로 완전히 자산을 다 몰아넣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금 차트를 봤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43% 하락을 해서 현재 이제 5,267 달러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 가락님 의견 주셨던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이 추세선 그린 이 저점 연결한 여기 이제 고점하고요. 이 저점 연결한 이 추세선 그린
이 라인을 돌파해 줘야지 어느 정도 다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이 그림이요. 이 그림이 지금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추세선을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그렸을 때, 이렇게 이제 그렸을 때 이것과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추세선 그린 것과 이제 비슷하게 본다라고 하면 어 결국에 이제 18년도부터 이 19년도 초까지 이 하락을 벗어난 것은 이 추세선 위로 올라타서 다시 이 지금 보시면 이 노란색 이 수평선을 돌파했을 때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 부분 현재 위치도 이 패턴이, 물론 이제 이 부분의 모습은 이때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지난번에 가록수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약간 모습은 변형이 됐지만 여기서 결국 이제 급락한 이 모습이 이것과 뭐 같은 패턴이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빨간색 추세선을 돌파하고 여기 이제 기준 라인을 잡는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4시간봉에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4시간봉에서 지금 1시간봉입니다. 지금 현재 1시간봉이고, 1시간봉에서 지난번 이 3월 13일, 그러니까 3일 전에, 3일 전에 이렇게 이제 윗골이 달고 떨어졌던 이 라인과 오늘 아침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쭉 상승해 줬다가 다시 재차 하락했어요. 이 모습. 여기 이 수평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라인을 넘어가야지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 5,900달러, 한 6,000달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00달러를 넘어간다. 제가 지난 시간에 5,800달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이 라인을 전 돌파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 연결되는 이 추세선이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돌파시키고 지금은 이 추세선상에 약간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걸쳐 있는 모습이고, 다시 이제 올라와서 19년도 초에 지금 이제 현재 위치를 그러면 어디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만요. 이거를 잠깐 지워볼게요. 이 추세선 돌파됐고, 아까 이제 첫 번째 상승 나왔던 이 부분은 지금 1시간 분과 지금 이제 이 1시간 분과요. 그리고 2018년도 말 19년도 초 이때 모습과 이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 추세선을 벗어나고 이 노란색 이 수평 라인까지 돌파가 돼야지 다시 본격적인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제가 이제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원래는 2018년도 초부터 해서 2019년도 초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이 1년이 걸렸고, 또 이제 이 기간에서 보냈던 시간과 지금 이제 이 자리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이건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반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에 한 100일 정도를 여기서 그럼 이제 시간을 보내고 벗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움직임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이때 움직임과 그리고 지금 이 움직임 비교해서 보니까 100일 100일이면 이제 3달이잖아요. 그래서 3달보다는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상승을 해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고, 지금 이제 다우가 이번에 이제 A파 하락, 그다음 B파 상승, B파 상승 해줄 때 그 상승해주는 기간이 아까 이제 2008년도 한 두세 달 정도 올라와 줬다. 그래서 한 6월 정도까지, 이번 한 상반기까지는 좀 상승해주는 26,0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에 이제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맞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추세 돌파하고 반등 나온 이 모습이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걸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반등 나오고 떨어진 이 위치를 그러니까 2019년도 2월 23일 이때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 121선 맞고 떨어져서 이제 흘러내린, 그리고 이 추세선을 또 살짝 깨주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를 그러면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현재 이제 이 위치가 이때 이렇게 깨지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지 깨지는, 살짝 깨지는, 이탈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이제 121선 넘어갔잖아요. 121선 넘어서 저점 높이면서 올라와 주다가 이 4,250달러를 강하게 거래량 실으면서 돌파시켜 주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이제 움직이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이 1시간봉에서
이렇게 저점 높이면서 올라와 주는지, 그리고 이 1시간 봉 이 120선 내려오고 있는데 이 120선을 넘어가 주는지, 그리고 다시 이 5,900달러까지 붙여줬을 때 거래량 실리면서 이와 같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XRP 차트도 동일하게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제 XRP 4시간봉 차트인데, XRP 4시간봉 차트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과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볼게요. 현재 65.5로 뭐 위치는 지난번에 봤던 그 위치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은데 보시는 것처럼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씩 달렸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변동성을 크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된 구간에서 도미넌스가 확대된 구간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어떤 그 교체, 비트장이 될 거냐 아니면 이번에 알트장이 될 거냐,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갈라설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번 시장은 알트장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승 쐐기에서 이탈을 시킨 다음에 두 차례 더 반등을 해주고 저항 맞고, 물론 이제 이렇게 윗꼬리 달고 돌파는 잠깐 시켰었지만 흔들어 주다가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이 수렴했던 이 중심에 걸쳐 있는 이런 상태이긴 한데, 이 상승 쐐기를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평선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지난 이 67라인, 이 라인이 강한 이제 저항으로 작용됐다. 저항으로 작용되면서 다시 이제 하락하는, 그러니까 비트장이 아닌 알트장이 저는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리플 BT 차트 위치를 잠깐 볼게요. 주봉에서 2854토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XRP BT 차트 같은 경우는 XRP 달러 차트보다는 좀 좋아 보인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비트코인 같이 하락하면서 알트코인들도 빠졌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달러 흐름, 달러 차트, 원화 차트 흐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하지만 BT 차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아까 이제 도미넌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트코인이 크게 추가적으로 하락한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주봉에서 이 빨간색 20주 이평선을 지난주 주봉 마감이 보시는 것처럼 살짝 위로 올라와서 걸쳐져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때보다는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뭐 이 보조 지표인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로 이때 이렇게 저점 높인 거,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점 높이면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지금 이제 이 채널 바닥에서 반등이 나와서 20지평 안착, 이때는 이제 20지평선 안착 못한 상태에서 이제 윗골이 맞고 내려온 상황에서 그 다음 주 주봉에서 이 50주선까지 붙여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50주선 위치가 죄송합니다. 50주선 위치가 지금 3,000, 뭐 389사토시, 굉장히 이제 50주선도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반등을 해준다, 이 정도까지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긍정적인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XRP 달러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0.15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뭐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 주봉에서 보시는 이 추세선, 빨간색 추세선 위에서 이제 주봉 마감이 된 거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아까 그 XRP 4시간봉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트코인 흐름 따라서 같이 움직여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그 1시간봉 흐름에서 2019년도 초와 같은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서 5,900달러를 좀 강하게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리플 달러 차트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움직임을 이제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 XRP 이제 BTC 차트까지 같이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보다 좀 더 강한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보조지표도 주봉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저점을 주봉에서 이제 내려줬지만 보시는 것처럼 보조지표 스토캐스틱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와준 이런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리플 달러 차트 여기까지 보고 다음으로 그러면 차트 의견 주신 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장채님이 의견 주신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200주 이평선 위에서 마감되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8년 12월 최저점에서 지켜줬었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 올려주신 차트 의견 보면요. 지금 이 하늘색이 이제 200주 이평선인데, 이 200주 이평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이때 이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도 이렇게 이제 200주 이평선 위에서 이제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이제 RSI도 보시면, 19년도 초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RSI도 이 바닥, 30 정도 되는데, 이 30까지 터치하고 이제 반등을 해줬는데, 지금 이제 RSI 내려온 부분이 거의 30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때와 좀 비슷한 위치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고, 비트코인 차트를 잠깐 이제 주봉에서 보면, 지금 이제 주봉 마감이 됐는데, 살짝 이제 이탈된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이 200주 이동평균선, 200주 이동평균선 위치가 5,500, 5,500달러인데 지금 봉 마감, 지난주 이제 주봉 마감이 5,340에서 끝났기 때문에 살짝 이제 이탈된 상태에서 봉이 마감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뭐 이런 부분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이 추세선 안쪽으로 회복을 해서 올라와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장채님이 의견 주신 거 잘 봤고요. 다음으로 와사비님이 의견 주신 거 이제 보도록 할게요. 누구에게는 위기는 위기로 끝나고 자금 관리가 되는 누구에게는 위대한 기회일 수도 있겠죠. 환희에 겸손하고 두려움에 담대해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머물기를 바라는 그들은 우리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겸손해야 될 때인지 담대해야 할지인지 지표로 만들었습니다. 와사비 비트코인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특유의 다른 외국 공포 탐욕 지수를 보니 가격 이격만 보는 것 같아서 어제 일 마치고 들어와서 저녁 후다닥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올려주신 차트를 잠깐 보면요. 트레이딩 뷰 차트고, 지금 일단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영상을 만들어 주신대요.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니까 다음에 아마 유튜브 영상 올라오면 그때 이제 그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공포 탐욕 지수를 봤을 때 이렇게 이 탐욕 지수가 올라가는 이 빨간색 영역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수치상으로 80 넘어갔을 때는 단기 고점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공포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이 20 이하로 내려왔을 때 이렇게 초록색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와사비님 그 영상 설명란에 댓글을 다시면 이 보조지표들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니까 무료로 주시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또 만드신다라고 했으니까 며칠 기다려 달라고 해주셨으니까 영상 올려주시면 그때 이제 영상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으로 워크웅님이 의견 주신 거 보도록 할게요. 로그 적용해서 장기 흐름 보면 더 내려갈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드네요. 전저점 깨면 2000 초반에서 중반 찍고 갈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올려주신 차트를 잠깐 보면요. 지금 이렇게 이제 1파, 2파, 3파, 그 다음 4파 조정. 그리고 이 4파 조정을 A, B, C로 나눴을 때, 이제 마지막 C파가 남아있고, 지금 이제 C파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신 것 같고, 이 C파 조정을 50% 조정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000포인트, 뭐 2000포인트, 2200포인트,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에 박필부님이 올려주신 XRP BT 차트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BT 차트 올려주셨는데 지금 XRP BT 차트 비교를 이렇게 이제 2016년도 말부터 17년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번호를 카운트를 해서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 차트 유사성 번호로 표시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어, 물론 이제 동일한 모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같은 유사하게 위치를 체크해 봤을 때 1번부터 이제 9번까지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다만 이제 좀 차이가 나는 점은 뭐냐면 20G평 7번에서 9번까지의 20G평의 저항을 3번 받았다. 7번에서 9번까지 20G평 저항을 3번 받았다. 3번 이렇게 받았고, 다만 이제 20G평, 2016년도에 이때는 20G평과 이제 50G평 저항을 받고 다시 20주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점이 좀 다르다. 50G평 아직까지 저항을 받고 내려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 이거는 이제 이동국님 의견하고 같이 있다가 또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2017년도 3월달 그림으로 이제 9월달 위치로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박빌부님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이동님이 의견 주신 거라고 하면 지금 위치가 9번이 아니라 뭐 이때 이제 7번 위치로 이번에 이제 올라와서 이 50주선 맞았을 때 그때가 이제 7번 위치가 되는 그런 그림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이동님이 비슷한 또 의견을 엑셀표 의견 주셔서 그 부분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동국님이 의견 주신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리플 100원대 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설마 했는데 정말 100원대가 오네요. 155원 찍는 걸 보고 더 빠지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반등이 나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말입니다. 지금은 기술적 분석이 뭔 의미가 있겠냐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바닥을 확실히 찍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기에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캔들이 쌍바닥을 만들지 역헤드 숄더 패턴을 만들지 지켜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리플 조금 긍정적인 소식은 달러 차트는 엉망이지만 사토시 차트는 차트에서 이쁜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과거 상승 시기와 비교해서 파동이 너무 이쁘게 만들어서 기대가 되지만 달러 차트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었고, 올려주신 차트를 같이 볼게요. 지금 이제 올려주신 차트를 보면 지금 이거 BTC 차트입니다. 현재 이제 BTC 차트고, BTC 차트 이 스토캐스틱 보조지표를 봤을 때 주봉에서요. 지금 모습을 보면 이 주봉에서 스토캐스틱 모습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지금 이동욱님도 두 가지 위치랑 비교를 해주셨어요. 아까 이제 박빌부님이 의견 주셨던 그 50주선과 만났던 그때 위치, 그때 위치와 그 다음에 2017년도 3월달 이때 위치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와 이때를 이제 비교했을 때 현재 위치를 그러면 이제 어디로 봐야 되냐? 현재 위치를 이때 2016년 만약에 9월로 본다라고 하면 시간이 이만큼 또 이제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동님이 지난번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이제 올해 연말이 돼야지 이와 같은 이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 주신 것 같고, 그리고 2017년 3월과도 좀 유사해 보이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이와 같이 이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날짜를 이렇게 계산해 주신 것 같아요. 주봉에서 이제 273일, 273일, 이 39봉 이렇게 계산해서 이 패턴대로 됐을 때 지금 패턴대로 했을 때 주기상으로는 딱 맞아떨어지는 이 주기가 일단은 됐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캐스틱 이 56, 32, 32로 봤을 때 이게 좀 올라와야지 좋은데 아직까지는 약간 아래에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 부분 같이 내용 보면서 이제 읽어볼게요. 스토캐스틱 에너지가 20알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파동이 상승을 만들어서 기대가 되긴 합니다. 이번이 아니라면 11월 30일이 다음 패턴 자리입니다.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봉 스토캐스틱 에너지가 20, 12, 12가 상승하면 캔들도 크게 상승합니다. 물론 2016년 9월에 상승해서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 스토캐스틱 56, 32, 32의 위치가 20 아래에 있습니다. 즉 월봉상으로 상승하지 않으면 크게 상승하지 못합니다. 2019년 6월의 상승도 크지 않은 이유가 20, 12, 12의 에너지가 바닥에 있었기에 크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에너지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이 56, 32, 32 이 에너지가 아직 바닥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달러 차트상 리플을 포함한 모든 코인들의 파동은 좋지 않아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듯 싶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지금 이제 이동님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런 지금 스토캐스틱 보조 지표들로 봤을 때 현재 위치가 나쁘진 않아 보이지만 이 밑에 있는 이 56, 32, 32가 아직까지 이제 바닥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11월 달까지 돼야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동국님이 의견 주신 것까지 받고, 다음으로 FC 사냥개님이 의견 주신 거 보도록 할게요. 비트 저점 550만원 예측했는데 업비트 기준 549만원 찍고 반등이 나왔네요. 리플도 150원 부근 분할 매수 좋아 보인다 했는데 많이들 담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참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 멘탈 털리기 좋은 시기네요. 일단 제 예측가가 맞아서 저 또한 놀랐네요. 전 고점 대비 비트 55% 하락 파동 예측했는데 너무 정확히 맞아서 저 또한 놀랐습니다. 급락한 만큼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으나 아직도 조심 구간이니 현금 비중 높은 분들은 하락시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해 보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며칠 지켜보고 다시 예측 분석 보고서 올려드릴 수 있음 올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는데, 일단 그 뭐 예측해 주시는 거 써주시는 것도 좋고, 또 이제 공부 차원에서 떻게 이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는지 그 부분도 같이 의견을 써주시면 아마 다른 분들도 차트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주신 거, FC 사냥개님 올려주신 것까지 봤고요. 다음으로 그 메일로 저한테 이제 차트 의견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 같이 이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박필부님이 트위터에 이제 올라온 차트 의견, 비트코인 차트 의견을 주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반감기 전에 이 모습과 지금 현재 이제 모습이 패턴이 좀 비슷해 보인다. 이렇게 빨간색 추세선으로 이렇게 저점 높이면서 고점 높이는, 약간 이렇게 확장되는 이런 형태로 추세선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 표시한 이 위치를 이렇게 이제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 이 X 표시한 위치는 이제 여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락이 나왔다. 이 파란색 박스 하락이 나왔다. 하락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해줬다 라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상승했던 이 구간, 그래서 이 X 표시한 이 위치를 넘어가는데 걸렸던 이제 기간을 대략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상승을 비트코인 해주면서 이렇게 이 지난 고점, 이 X 표시한 위치를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필부님이 올려주신 것 같고, 다음으로 지금 이제 두 분이 또 의견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라라라님이 의견 주신 거고요. 동일한 의견을 주셨어요. 뭐냐면 XRP 달러 차트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봤던 게 이 2015년도 고점과 이때 고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채널을 그렸었는데, 2014년도 고점까지 나와 있는 이 부분까지 해서 채널을 그려보면 이번 바닥이 찍혔던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채널이 일치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지금 불화살님도 의견을 동일한 의견 주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2013년도 말, 14년도 초 이 고점과 2017년도 말 고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3월 이 저점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채널 설정이 됐을 때 이번에 동일한 위치에서 이렇게 채널 설정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하락이 빠르게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빠르게 채널 바닥까지 내려와서 저점을 찍어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약간 이제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이 패턴에서 그대로 이제 이 복사해서 붙였을 때 이 1파 상승이 보시는 것처럼 1.69달러 1.69달러고요. 그 다음에 그 3파 상승 3파 상승이 우리가 예상했던 뭐 15달러가 아니라 한 9달러 정도, 이 정도까지 채널 각도가 낮아지면서 낮아질 수 있다, 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저점이 확인돼서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때 지금 이제 라라님하고 브라살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채널 설정을 새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제가 이제 Q&A는 오늘 생략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 중요한, 이번 주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비트코인 포함해서 다른 이제 암호화폐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지, 그게 이번 상반기 전체 흐름을 좀 좌우하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